테마파크. 추천 종목 말씀드려볼까요? 글로벌 혁신에 투자하기 위한 글로벌 회사죠. 다양한 테마에 대해 쉽게 풀어드립니다. 글로벌 빅파마죠.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투자 이야기.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바이오부터 시작합니다. 미래에셋증권 테마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테마파크라는 새로운 코너를 오픈합니다. 네, 좀 더 투자자분들께 좀 더 자주 다가가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코너를 기획하게 됐고요. 바이오, IT, 인터넷, 핀테크 이런 다양한 섹터에서 좀 더 정기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바이오 팀이 먼저 스타트를 열겠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계획하고 있는 컨텐츠가 뭐냐면은 일단은 코로나나 mRNA 백신처럼 최근에 뜨고 있는 이슈들 이런 거에 대한 저희의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어려운 기술들을 저희가 쉽게 잘 풀어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빅파마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투자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바이오 업체들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가 저희만으로 들려드릴 수 없는 얘기들을 업계 전문가나 아니면은 IR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의료 산업 자체가 좀 생태계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처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으로 구성이 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하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어떤 강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제약바이오는 왜 투자해야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좀 전문적이고 용어도 와닿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제약바이오에는 꼭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높은 성장성이죠. 네, 신약 개발 하나만 잘 하면은 그걸로 큰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빅파마들도 처음에는 벤처였다가 신약 개발 하나 잘 해갖고 큰 회사가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암젠, 에피, 이런 회사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젠 같은 경우에는 빈혈 치료제 EPO 하나 잘 개발해갖고 빅파마가 된 케이스고요. 에피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매출액 1등 의약품을 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휴미라를 개발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큰 빅파마가 된 사례죠. 네, 휴미라 작년 매출액이 원화로 22조 원, 23조 원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장 어마무시한 대단한 경쟁력을 양이죠.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멀리 가지 않고도 최근 사례만 보셔도 모더나 그리고 바이오엔텍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네, 모더나랑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만에 무려 10배거가 탄생을 했어요. 어마무시하네요. 네, 그렇죠. 저희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를 네. 저희 회사에서 이제 NDR을 했었거든요. 상장할 때 맞아요. 프리 IPO로 했었는데 그때 올라갔었던 밸류가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3조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의 60조 원 가까이 되는 회사가 됐죠. 1년 반 만에. 되게 쌌네요. 20배인가요? 네, 20배 가까이 난 회사죠. 네. 그리고 이 바이오테크 산업은 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업들이 끊임없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투자 수익률, 기대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바이오테크 지수라고도 할 수 있는 ETF가 있는데요. XBI라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 바이오테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인데 이 XBI ETF가 지난 10년간의 S&P 500 지수를 거의 230%포인트를 아웃퍼폼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국내 쪽으로만 보더라도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상장하고 지금 50배 정도 성장을 한 상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장했었을 때 2016년도 대비해가지고 6배 가까이 지금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서 보니까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고 있었을 때가 삼성전자를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네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무래도 성장률의 차이겠죠.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높으니까 주식의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역시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거를 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리스크가 높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 대안으로 삼으실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의료기기 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를 거의 10년 동안 상회해온 굉장히 높은 성장을 달성한 성장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처럼 이렇게 막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안정성이 좀 더 강화되고요. 그리고 IT 업종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꾸준함을 갖춘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 디지털 기술들이 이쪽 영역으로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만성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경계 질환, 또 심혈관 질환 같은 데서는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이라던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 같은 그런 주주 가치를 높여주는 전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바이오에도 좀 더 안정적인 투자 대안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계속 보다 보니까 중소형 바이오테크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의료기기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음에도 변동성이 좀 덜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투자 대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커버하고 투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 회사죠.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뭐 동아유한 한미, 그 다음에 매드팩터와 레고캠 바이오 같은 바이오텍들도 커버를 하고 있고요. 저는 글로벌 빅파마죠. 릴리나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머크, 화이자, 바이오젠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내수에서 고성장하고 있고 해외 진출 성과도 노려볼 수 있는 항서제약, 우시바이오로직스, 베이진 이노벤트, 준시 이런 업체들,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소형 바이오테크를 다 아우르고 있는 ETF들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XBI나 지놈 ETF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이제 아울러서 보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일단 뭐 에보트라던가 아니면 썰모피셔처럼 이제 진단 혹은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나 메드트로닉처럼 수술이나 치료 분야에서 혁신을 나타내는 기업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뭐 텔레닥이나 아니면은 평안헬스처럼 원격 의료를 다루는 그런 디지털 헬스 기업들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 기업들도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참 주옥 같은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기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성장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중국의 상위 제약사는 그 예전에 그 국내 제약사와 지금의 바이오텍이 좀 합쳐진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수는 내수 성장대로 빠르게 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신약 개발까지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추천 종목 말씀드려볼까요? 네, 저는 셀트리온과 유한양행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은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1등 회사고 하반기 때 램시마 SC와 휴미라 고농도 시밀러로 신제품 효과 두 가지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빅딜 3개를 했습니다. 얀센, 베링거 앵겔라임, 길리어드한테 그 조단위 기술 이전했고 네. 그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걸 투자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미국의 빅파마들 중에서는 일라이릴이라는 회사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항암제와 당뇨와 자가면역
그리고 중추신경계까지 아우르고 있는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대되고 있는 임상 데이터 이벤트로 당뇨와 알츠하이머 쪽이 있고요. 이쪽에서 우리가 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작년 정부 급여에 들어간 캄렐리즈맙 면역항암제를 가지고 있는 PD-1 면역항암제 가지고 있는 항서제약인데요.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탄탄하고 올해 급여 효과가 발생하면서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바이오테크를 접근하실 때는 굉장히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분야이죠. 유전자 분석, 유전자 치료, 유전자 편집까지 아우르고 있는 ETF인 지놈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로나와 좀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좀 경제가 정상화되는 그림이 여러 곳에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과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의료기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나 진단 이런 다양한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형 업체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메드트로닉이나 에보트처럼 좀 다양한 분야를 이제 커버하는 그런 종합 의료기기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백신이 들어오면서 조금 요새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좀 더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인 ETF가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인 ETF인 EDOC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미래에셋증권 테마파크의 바이오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